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가지려던 한 부부가 임신 5개월째의 아이에게 건강상의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는 대리모에게 아이를 낙태하라고 요구했지만 대리모는 거절하고 텍사스로 도망쳐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 후 그 부부는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갔고 이제는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아이를 감히 출산했다는 이유로 대리모를 상대로 금전적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미쳐야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웨스트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부부를 위해 대리모가 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그 부부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알려진 바로는 임신 20주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들은 그녀가 임신한 아이에게 드물지만 심각한 심장 결함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함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수술 없이는 아이의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웨스트는 부부가 자신에게 낙태 시술을 예약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의 결정권은 대리모 계약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웨스트도 자신이 그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시술을 미뤘고, 그동안 댈러스 지역에서 과거에 이런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한 의사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부부에게 친구와 함께 그 지역에 머물면서 댈러스에서 출산하고 의사들이 성공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싶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그녀는 이 아기의 대리모이고 자기 아기가 아닌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너무나도 아끼기 때문에 이 아기를 구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의사들을 찾아보고 연구까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정말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이 경우에는 그로 인해 누구의 바람과 권리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법정 싸움이 시작됐어요.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의 법원들이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웨스트는 텍사스에 있었고 수요일에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가 축하해요. 허락받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아이와 전혀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모님들은 여전히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텍사스 주도 이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사무실은 텍사스의 두 병원 의사들이 아이에게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제공하도록 긴급 명령을 확보했습니다. 웨스트의 변호사는 그녀가 이제 직접 아이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모들은 궁극적으로 아이의 부모가 될 예정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텍사스 법이 아이를 관할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정합니다. 알겠어요. 우선 이 여성이 임신을 하고 대리모가 되기로 한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영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기를 지키고 구하려고 애쓴 것, 저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는 대리모가 되기로 결정해서 아이를 품게 되는, 적어도 이런 논의를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될 사람의 아이를 품게 되는 경우 대리모는 사전에 낙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 완전히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를 갖기 전에 반드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보세요. 놀랍지 않게도 저는 임신 후기에 하는 낙태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완전히 악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의 아이를 품게 할 거라면 최소한 그 사람이 낙태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여성은 정말 대단한 영웅이에요. 제 말은 그녀가 인터뷰에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죠. 원래 저는 화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출발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일정은 다시 잡았으니까 저는 회사에 있었고 제 남동생은 제 친오빠가 낮에 저한테 문자로 "일 끝나면 전화해"라고 했어요. "그냥 너랑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저는 저녁 7시 30분쯤 퇴근하고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참고로 이 영상에서 그녀는 임신 중이에요. 아직 아기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낮 동안에 그냥 퇴근하면 전화해 줘."라고 말했어요. "그냥 너랑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저는 밤 7시 30분쯤 퇴근하고 제 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정말로 제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깊이 이야기해 줬어요. 이 시술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도 제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자기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고, 만약 그것이 저에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그들이 이 아기를 입양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너한테서 뭘 빼앗아 갈 수 있겠어. 너에겐 우리가 있고 네 가족이 있잖아. 그들은 내게도 없는 돈을 받아내려고 들 수는 있어. 우리가 내 곁에 있어. 네가 잘 돌봄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줬어.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는 내 곁에 있었어. 그는 언제나 내 편이었어. 하지만 그게 나에게 정말 큰 용기와 희망을 줬어. 알겠어. 내 말은 이 여성이 이 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고펀드미 같은 걸 열었다면 정말 수백만 명이 기꺼이 돈을 보탰을 거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잠깐 계약서나 법적인 부분은 잊어버리고 이런 건 나중에 협상될 거고 법원이 결정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이 아기는 구해져야 하고 보호받아야 해. 그리고 아기를 임신한 여성이 그걸 기꺼이 하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그런데도 부모가 이 아이를 낙태하게 원한다면 그렇지? 내 말은 사실 그들이 그 아이의 유전적 부모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에게는 큰 책임이 따르는 거야. 그래서 대리출산은 복잡해. 나도 대리출산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인 편은 아니야.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 그건 정말 기적이고 신의 선물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야. 네가 겪었던 일, 그리고 아직도 겪고 있는 일 때문에 대리모 산업에서 한 가지가 바뀐다면 네가 바라는 그 한 가지는 뭐야? 내가 바라는 건 대부분의 대리모 계약서 아니면 거의 모든 계약서에 있을 법한 낙태 요구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대리모에게 그런 일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대리모를 고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시각도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은 어떻게 지낼 계획인가요, 마케나? 조금 더 쉬면서 이 남자아이를 한 달 정도 더 뱃속에서 키울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 수술을 받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런데 야신 길카루와 오마르 아흐메드 45세가 아기의 부모예요. 맥케나 웨스트는 28살이고 이 모든 걸 위해 싸워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맥케나는 정말 천사 같아요. 아기는 태어났어요. 즉각적인 생명을 구하는 수술이 웨스트가 가브리엘이라고 이름 붙인 아기에게 시행돼요. 이제 그는 그토록 간절히 그를 낙태시키고 싶어 했던 부모가 그의 양육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계약 때문에 정말 갇힌 느낌이었고 제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영혼과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아기를 꼭 지키고 싶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제 형제는 그의 마음에 저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반드시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고, 반드시 낙태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요? 임신 5달 된 아기를 반드시 낙태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질문들은 제 직감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의 감정과는 완전히 다르죠. 현실은 만약 대리모가 있고 그 사람이 아기를 낳아주고 또 아기를 돌봐줄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적어도 그런 상황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서류에 서명했지만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5달 된 아기를 낙태하라는 요구를 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5달 된 아기를 낙태하라는 요구를 받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이미 사람의 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존재잖아요. 그런 일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대리출산이 정상화될 거라면 이런 대화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요. 이 여성은 그야말로 영웅이에요. 법적으로 그녀가 하는 일이 괜찮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녀는 분명히 영웅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대리모들은 처음부터 아기의 부모와 이런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생각이 같나요? 우리가 같은 입장인가요? 어떤 여성도 5달이나 6달 된 아기를 낙태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가 그걸 강요하는 상황에 절대 놓여서는 안 돼요. 어쨌든 이제 그녀는 그 아이를 살렸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 입장이라면 어떨지 상상이나 되나요? 아기 가브리엘은 자라면서 지금 자신을 키우는 부모가 자신이 죽기를 바랐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여성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제 말은 정말 끔찍하죠.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